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조 3편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조와 절개랑 관련된 시조고, 시조의 형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다. 그리고 3, 4조, 3글자, 4글자, 혹은 4, 4조, 4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음수율. 음수는 글자 수의 반복이고, 음보의 음보율이다 라고 하는데, 음보율은 한 장을 호흡의 수로 4번의 호흡으로 나누어서 읽는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의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4음보의 음보율을 지니고 있는 정형시입니다. 정형시라고 하면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이죠. 반대로는 자유시가 있고요. 자유시는 현대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조 3편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이 몸이 죽어가셔 라는 성산문의 시조고요. 두 번째가 수양산 바라보며 역시나 성산문의 시조. 세 번째가 풍상이 섞어친 날의 송순의 시조입니다. 지조와 절개라고 하면은 변하지 않는 뜻,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성산문 시조 2편 공부하면서 성산문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도 지식도 조금 외워서 가시면 앞으로 나올 시조나 혹은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될 시조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이 몸이 죽어가셔 보면은 이해와 감상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조는 사육신이다 라고 했을 때 사육신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단종 다음에 이제 세조죠. 이 세조가 단종,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육신은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니까 세조한테는 어떻게 했겠어? 저항을 했겠죠. 저항하다가 죽을 사자예요. 죽었어. 6은 6명이에요. 그래서 세조한테 저항하다가 혹은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 충성심을 지키다가 죽게 된 6명의 신하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이 시조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산문이 단종의 복위, 왕위로 다시 올라가기를 꾀하다가 실패하고 처형당할 때 변함없는 충절 역시나 충성심이겠죠. 이걸 노래한 작품이다. 핵심 정리 그 위에 한번 봅시다. 작가가 성산문이고요. 성격에 지사적이라고 나오는데, 지사적 별표 쳐놓고, 이 단어 어려워요. 나오면은 잘 모르겠죠. 지금 외워둡시다. 지사 할 때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지자가 뜻지자고. 그래서 지사라고 하면은 선비적인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지니는 이러한 노래들을 지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노래의 성격으로도 쓰여요. 나중에 이제 이육사 시인의 시에도 지사적이다라는 성격이 나올 건데, 그때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라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의지적이고 비판적이다. 수양대군, 세조에 대해서 비판하겠죠. 주제는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충성심. 특징으로는 전통적으로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 동그라미 쳐놓고, 소나무 이외에도 대나무, 국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매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시조에서는 다 뭐다?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 충성심을 의미한다라고 시조에서, 옛날 이제 고전시가 시조 가사 읽을 때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신의 지조를 부각했고, 가정법 사용했고, 상징 사용했고, 이걸 통해서 주제를 드러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몸이 죽어가서, 지금 이제 처형당할 때라고 했으니까 처형장에서 이 몸이 죽는다면은 무엇이 됐고 하니까 봉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봉래산은 해석을 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전설 속의 산이다. 혹은 금강산의 여름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님이 계신 남산, 그래서 단종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남산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중국의 전설 해석 산 혹은 금강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래산이라는 곳의 일봉에 가가지고 낙락장송. 이제 아까 전에 소나무의 이미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낙락장송이 여기서 이제 소나무가 돼요. 낙락이라고 하면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소나무다라고 보면 되고 낙락장송이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할제라고 해서 백설 세모 한번 쳐보시고 백설, 그 다음에 만건곤 할 때 건곤도 외우세요. 하늘 건자에 땅 곤자. 그래서 가득 찰 만자예요. 그러면은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설이 만건곤한다라는 것은 이쪽은 세조 일파를 말하는 거고 낙락장송은 성산문 본인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백설이 만건곤하다.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홀로 뭐 하겠다? 독야청청하겠다. 홀로 푸르게 빛나겠다. 소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자신은 끝까지 뜻을 지키겠다. 죽어도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도 역시나 성산문의 시조니까 역사적 사실은 동일해요. 이제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시조다. 그래서 이해와 감상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조는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자 이에 항거했다. 저항한 거죠. 성산문이 중국의 백이숙제에 밑줄 쳐놓고 중국의 백이와 숙제라는 인물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중국의 인물들이고 은나라의 충신이었는데 주나라가 들어서자 은나라에 대한 지조와 절개,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은거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그래서 백이와 숙제가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게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인물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국의 백이숙제와 비교하면서 단종에 대한 굳은 절의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강조한 작품이다. 핵심 정리 한번 가봅시다. 작가는 성산문이고요. 성격은 지사적이고 의지적이고 비판적이다. 주제는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지조, 특징. 이제 백이숙제 나오면 외우세요. 자주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백이와 숙제는 숙제의 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했어. 나중에 본문에 살펴보면 아실 건데 백이와 숙제는 원래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에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데 성산문이 비판을 할 거야. 자신의 절개를 강조한다. 비교해서 내 절개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엔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이법, 서리법, 중이법이라고 하면 중의적인 문장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중의법을 사용했고 서리법 아시죠? 의문의 형식인데 상대방에게 대답을 바라는 의문이 아니야. 가짜 의문문이죠. 서리법을 통해 더욱 완벽한 지조를 부각시킨다. 본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수양산이라고 하는 게 중의법이 사용된 건데 수양대군을 가리킨다. 수양대군이 곧 나중에 세조가 되는 인물이죠. 수양대군. 그 다음에 수양산 중국의 산이다. 중국의 산인데 그냥 중국의 산이 아니고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던 산이다.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던 산.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역시 이제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가 백이와 숙제. 백이와 숙제. 이제를 한한어로 어떻게 한다? 한탄하고 있다. 왜 한탄하느냐의 이유가 중장에 나올 거야. 두 번째 줄여 죽으진들 배고파서 죽을지언정 채미를 하였는가 라고 해서 여기서 서리법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채미는 나무를 캐서 먹었느냐? 왜 캐 먹었느냐? 굶어 죽어버리지. 그 이유는 또 종장에 나와요. 비록의 푸셋 거신들, 비록 풀이지만, 하찮은 풀이지만 그게 누구 땅에 났다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은나라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인물들이었는데 이 수양산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주나라 땅이란 말이야.
주나라 땅에 난 것을 왜 먹어가지고 지조와 절개를 더럽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풀도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었어야지. 나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백의와 숙제의 절개보다 자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 이거 떠올리시고, 성산문은 단종에 대한 뜻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6명의 신하 중에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의와 숙제, 중국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근데 성산문은 조금 다르게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둡시다. 이제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시조는 송순의 시조입니다. 이해와 감상 한번 볼게요. 이 시조는 명종이 홍문관, 여기에 본문에서 옥당으로 나올 건데 국화가 나오죠. 국화 아까 전에 우리 판서했다 그죠? 국화, 지조와 절개야. 국화를 하사하면서 시를 지으라고 했을 때 송순이 지어서 임금님께 바쳐 임금님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일화가 있는 것으로 국화를 하사한 임금의 의도가 뭐였냐. 그러니까 국화를 하사하면서 니네 나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했는데 이 송순이 거기에 딱 맞는 시조를 지어가지고 바치니까 굉장히 기뻐했다. 국화를 하사한 임금의 의도에 따라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다짐한 노래다. 작가가 송순이고요. 의지적이고 비판적이다. 그 다음에 유교적이다. 여기서 비판적이라고 하면은 국화하고 나중에 복숭아꽃, 오약꽃을 대조할 거야.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국화와 그렇지 못한 꽃들을 대조해서 그렇지 못한 꽃들을 비판할 거예요. 유교적이라고 하면 임금님에 대한 충, 유교의 대표 사상이죠. 충효, 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교적이다. 주제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절개 나오면은 이제 의지, 뜻,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죠. 변하지 않는 뜻, 이거를 맹세한다. 국화를 복숭아꽃, 오약꽃과 대조하여서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제 절개를 보니까 선생님이 떠오르는 게 한 게 있는데 춘향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뭐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지조와 절개가 충성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조와 절개는 변하지 않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지조와 절개는 충성심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임에 대한 지조와 절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임금님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풍상이 섞어치는 날에 풍상 세모 한번 쳐보고 풍상이라고 하면은 바람과 설이야. 바람 불고 서리가 친다, 춥단 말이야. 이 추울 때 꽃이 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얘는 시련을 의미한다. 시련. 그런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웠어. 뭐가? 황국화는 그래서 저러한 시련을 뚫고 피어난 꽃이라서 얘가 뭘 상징한다? 지조와 절개, 변하지 않는 뜻이다. 금분이라고 하면 화분이에요. 화분, 예쁜 화분에다가 가득 담아서 옥당으로 보내오니 아까 전에 이해와 감상에서 읽었죠. 누가 보냈어? 임금님이 보냈어. 도리야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고 도리야. 세모 칩시다. 도리야. 도리. 니네들은 꽃인 척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도리야라고 불렀으니까 부르면은 뭐다? 대화체, 그 다음에 대화의 형식, 말을 건네는 형식, 그 다음에 부르면은 의인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리야 꽃인 척 하지 마라. 니네는 꽃이라고 말하지 마라. 얘랑 비교하면은 이상하니까 니네는 지조와 절개 따위 모르잖아. 님의 뜻을 알게라. 내가 이제 님의 뜻을 알겠다. 님의 뜻 뭐겠어요? 나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잘 지켜라 라는 뜻으로 황국화를 보내셨구나 라는 걸 알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풍상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의미로 황국화와 대조시켰고 도리라는 것은 이제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황국화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조세편 살펴봤고요. 문제 있는 거 같이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가지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